2월 둘째 주 KBL 룸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잘 보셨겠죠?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호님이 DB 수비 속공이 살아나면서 처참히 지는 경기 줄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슛 이게 이래도 되나 쉽게 안 들어가는데 4쿼터에 더 그렇네요. 4쿼터 때면 결정적일 때 턴오버 이제 상승 이게 해결되면 상승에 탈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코어가 지금 두 경기 빤 상황에서 상대 팀들이 알바노 견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김수성 감독 땡이 이제 그 수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수비 강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도 많아지고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쿼터 승부처에서 공격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조정하는 게 또 사령탑이었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김수성 감독 대행은 아직 이제 뭐 초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콤 토마스가 부활을 하고 두경민이 들어오게 되면 코어들의 어떤 힘이 강화가 되면서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지금 DB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짱주님도 DB 관련해서 네. 저희가 뭐 일부에서 다뤘지만 말콤이 두한보다 나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네. 공수 모두 2옵 선수도 안 되네요. 용병 교체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네. 이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몇 번 언급했지만 외국 선수 교체 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네. 사실 다른 팀들 지금 뭐 저희가 KCC 얘기도 KCC도 결국에는 못 하고 있고 사실 현대모비스 이 심스에 대한 말이 많은데 네. 심스도 사실 현대모비스 계속 교체 자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네.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네. 일부에서 그렇게 열렸던 그 외국인 선수 교체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매년 이런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망가지는 팀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KCC, 그죠? DB,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이옵션도 그렇고 몇몇 팀들 이런 팀들이 한 세네 팀씩 나와요 시즌에. 근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 철폐를 했어요. 다 철폐를 해서 이제 뭐 말콤 토마스는 그렇다고 치고 정말 좋은 애를 데리고 와 DB에서 맞춰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뭐 한 100만 달러, 한 70만 달러 이런 친구들 데리고 와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데리고 와서 DB의 조직력이 그대로 맞춰지면서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격에서는 그 선수가 해결해주고 거의 시너지가 나는 그런 상황.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어디 있다 KCC 라거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이제 새로 수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승현 선수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선수를 데리고 와요.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그렇게 됐을 때 KCC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런 팀들이 붙는 거랑 붙었을 때 어떤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아 도대체 게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SK나 뭐 또 KGC나 이런 팀들하고 붙으면 야 게임이 어떻게 될까? 야 타일러 데이비스 예를 들어서 그런 급의 선수 타일러 데이비스 스펠맨이 이렇게 붙는데 야 타일러 데이비스 골밑 공격 그 스펠맨의 외곽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이 쟁쟁한 이 두 팀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력이었던 자극이 팬들을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도 하나 때문에 지금 망가지는 팀이 두세 팀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리그 자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KCC 경기를 보면 어떤 뭐 기대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DB 같은 경우는 말콤 토마스 또 저렇게 죽을 텐데 뭐라든가 또 뭐 다른 팀도 누가 있는 뭐 그런 팀들 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맞대결을 펼쳐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기였던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 대한 비율을 갖다 최소화 줄이고 빅 매치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NBA도 이제 하위권 팀들 이렇게 보면 뭐 좀 재미없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샬럿이라든가 뭐 또는 저 어디야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 붙으면 기대가 엄청. 근데 기대감이 높은 팀 뭐 댈러스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미러키라든가 또는 뭐 피닉스 이제 온전하게 이제 케빈 두란트가 들어올 피닉스 이런 팀을 만나면 관심 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게 그게 제도 문제라고요. 지금 제도 문제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도 문제 얘기해서 이제 밑에 이재도 선수 얘기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쳤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시즌 중에 팀이 확 턴어라운드하면서 네. 관심을 팍 폭증시키고 네. 이런 게 한 시즌이 한 반년이면 네.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네. 지금 뭔가 이제 뭔가 시즌 어떤 레이스나 뭐 네.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싶다가 확 바뀌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즌이 길게 가면서 팬들이 계속 지켜보게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외국 선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부에서 뜨겁게 얘기했지만 네. 한번 진짜 좀 옳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네, 진지청년님이 진짜 경기수 54경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서 경기수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준호 선수가 이제 최근에 작심 발언을 하나 했는데 요거 저희가 SK 얘기할 때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반대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좋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가타님 제도가 문제다. 예, 아가타님은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이재 선수 얘기는 없나요? 기복 심한 이간이라고 하셨는데 이재도의 기복이 정말 심해 보입니다. 김준일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이번 시즌에 이 야투 기복이 좀 있어요. 경기별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호 선수에 대해서 이 3점이 그렇게 위협적인 옵션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슬라이드 스루로 이제 밑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호 선수가 이제 KGC 말년부터 이제 과감하게 풀업 3점도 많이 던지고 미드레인지도 장착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파이스로 따라가면서 압박하는 민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터프샷도 많고 좀 이제 샷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게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 이제 약간의 이제 경기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이재호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원래부터 약점이 좀 약하죠. 있는 선수. 그 LG가 최근에 이 양준호 선수를 합류시켜서 어쨌든 뭐 이번 시즌 당장에 뭐 활용을 많이 안 하겠지만은 이게 길게 보고 봤을 때는 사실 양준호 선수가 이재도의 그런 약점을 이재도는 완전 다른 성향이 가득거든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준호 선수가 어떤 이제 이런 이재도 선수의 좀 이제 선수 스타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을 좀 만회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만약에 LG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아가타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그 이동환 기자의 어떤 설명도 이해는 돼요. 근데 LG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던 네. LG가 아니야. 그래요. 네. 이재 선수 원래 그런 이제 기복이 있는 선수고 약점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양준석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 수비에서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쓰는 거고, 이재도의 강점은 뭐냐면 수비가 되는데 공격에서의 어떤 골밑 돌파, 자신의 시그니처 무브인 이제 골밑 돌파와 함께 그런 이제 메인 볼 핸들링이 약점은 있지만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가드로 놓고 메인 볼 핸들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간희가 이제 서브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LG의 또 윙맨진의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LG는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컨 유닛을 만들었는데, 일단 주전 라인업이 들어오게 되면 마레이와 이재도를 막으면 어느 정도 LG의 공격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재도에게 강한 어떤 그 마크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양준석은 1대1로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선수예요. 수비에 구멍이 생겨. 예. 그래서 지금 대안이 없어서 이재도를 쓰고 있는 건데, 이재도가 나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기복이 심할 수 있죠. 상대의 어떤 그 압박이 이제 심해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뭔가 더 바란다? 이거 욕심 아닐까? 네. LG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재 선수가 이렇게 효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압박과 상대 수비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다른 선수들이 얻는 효과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에이스가 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거거든요.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쪽의 수비가 좀 헐거워지도록 네. 만들어주는 거. 물론 이제 이재호 선수는 그 과정에서 또 과감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제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런 슛을 던지는 건데, 요건 또 저희가 또 사실 이제 LG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안 나간 지 꽤 됐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도 한번 그때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가 언제부터 플레이오프를 나갔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하고 같이 이렇게 최하위 경쟁을 벌이던 팀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평균 60점 맞던 학생이 네. 80점 맞으니까 80이 아니지, 지금 95점씩 맞고 있잖아요. 2위인데. 네. 근데 왜 100점 아니냐? 네. 1등이 아니니까. 1등이 아니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사실 팬들은 항상 이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LG는. 제 엘더기하기 정말 잘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네. 길고 긴 그 뚝심이 빛을 발하는군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LG 얘기할 때 계속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CC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가 이제 주간 성적 2패고요. 현재 7위입니다. 자 일단은 변수가 너무 큰 게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허웅 선수가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죠. 현대모비스전 2쿼터 도중에 심각한 오른쪽 발목 부상.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와 떨어질 때 그 90도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홍 선수가 그때 비명 가까이 지르고 워낙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목인데가 두 개가 파열됐고 한 8주 진단인데 이제 정규리그가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선수 그렇습니다. 높고 네. 지금 뭐 허웅 선수는 4라운드부터 이제 슈팅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비티 효과가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KCC는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그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승현이 만약에 있다. 또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괜찮다 그러면 수비로 뭔가 이제 잡아볼 텐데 이제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수비의 어떤 약점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승현이 없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호응을 중심으로 그런 외곽 공격을 통해서 나름 1승씩을 챙겼는데 이제 그 부분마저 안 돼버리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외국 선수진에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론네올리스 제퍼슨이 이제 2경기 연속 태업을 하면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노골적으로 보였다. 네, 노골적으로 좀 보였고 제퍼슨이 실제 지난 5일 창원 LG전에서 8분 22초 출전하면서 단 하나의 야투도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대모비스전에서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얘기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KCC가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제퍼슨 선수가 보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 선수가 NBA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NBA 출신이면 좀 뭐랄까 격에 맞게끔 프로다운 모습 해야지. 보여줘. 근데 이 선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KBL 들어와서도 그게 큰 임팩트가 없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운동 능력 좋고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쇼다운을 하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외곽 슛이 없어요 이 선수가. 단신인데 외곽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인데 외곽 슛이 없으면 와 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볼 때는 KCC가 나름 포맷을 바꿔가면서 이 선수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많이 줬단 말이죠. 줬는데 뭔가 삐걱거려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사태가 터졌으니까 참 좀 안타깝네요. 그 저는 제퍼슨은 위닝 플레이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예. KCC의 성적과 이런 걸 떠나서 네. 자기 뭐 스펠맨 얘기할 때도 했는데 조금 뭐 결이 다르고 상황도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제퍼슨은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NBA에서 온 선수는 에고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맞아요. 나 이랬던 선수고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리스펙해요 그 부분. 예, 맞아요. 있지만 어쨌든 KBL에 왔고 뭐 굉장히 오래된 속담으로 뻔한 얘기지만 로마형은 로마법 따르라고 이제 그 리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 팀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이 팀이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레드 설린저가 정말 그걸 너무 잘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조각이 됐는데 근데 제퍼슨은 에고만 있고 내 농구 하겠다. 이게 컵대회 때부터 딱 그랬어요. 네. 자기가 내가 해왔던 거 브루클린에서 했던 거 딱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죠. KBL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집중 견제도 많고, 그리고 상대 외국 선수들 대비를 하니까 그냥 우직한 리머텍은 사실 아데토 콤보가 아닌 이상 안 먹혀요. 맞아요. 네, 그런 피지컬의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은 이상 먹히기 쉽지 않은데 제퍼슨은 이거를 사실은 그 제퍼슨이 마지막으로 잘했던 게 그 전주에 스펠맨과 쇼다운한 경기인데 제가 그것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대단하긴 했지만 그날도 보면 KCC 전자희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KCC가 부상자도 너무 많고 이승현도 없고 이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그냥 제퍼슨을 그냥 대놓고 제퍼슨 고를 한 날이었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뭐 자기 농구가 통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즌 내내 이것만 하다 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게 과연 NBA 레벨, 진짜 NBA 레벨. 그렇죠. 마인드와 농구 IQ까지 NBA 레벨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 저런 선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저런 선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 이제 에고를 팀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중요함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자신감의 원천이니까. 그렇죠. 대신에 프로에서는 그럼 그 에고를 팀에 맞추지 않게 하려면 팀의 칼날을 끌고 와야 돼. 즉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입증은 뭐냐면 팀을 승리시켜 주는 거. 아니면 자신의 퍼포먼스로 승부처까지 끌고 가거나 아니면 경기 지배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에고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허당인 거죠. 그렇죠. 네. 프로는 무조건 결과물이 나와야 돼. 결과물이 그렇죠. 받쳐주는 상황에서 내 자존심, 내 스타일 챙기면은 인정.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펠맨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용되고 있는 거고. 예. 네. 하지만 제퍼스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KCC가 당분간 이 라거나 1인 체제로 갈 텐데 라거나가 경쟁력이 꽤 떨어진 상황에서 KCC의 6강 도전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위기가 생겼고 이제 이승현 선수가 좀 빨리 온다면 그 전재정 감독이 수비를 강화를 하면서 뭔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긴 할 거예요. 던지긴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거기다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이 팀이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2승 1패 기록을 했고요. 현재 4위입니다. 뭐 3위 잠깐 탈환했다가 네. 4위로 다시 내려갔지만 분위기 좋고. 자, 최근 이제 이 SK와 관련해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예, 이 최준용의 발언입니다. 저희가 요거 댓글에 나왔는데 네.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최현 선수가 경기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정 너무 심하다. 네. 10개 팀이 54경기 하는데 10월에서 3월까지 네. 이 기간에 54경기는 말이 안 된다. KBL이 일정 잘 때 선수 보호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SK가 뭐 이제 9일간 6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스케줄도 있었고 여러 팀이 이제 그런 퐁당퐁당 감독님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일정이 많았는데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죠. 최준용의 이 발언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최준용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이제 불만과 투정 정도인가? 이거 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BL이 이 스케줄을 짤 때 섬세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걸 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재영 감독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설날 때는 이동을 이제 남부팀만 하고 뭐 위팀만 하고 이거는 이제 KC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면에 나머지 팀들 거기 몰려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전주에서 뭐 수원 가는 게 더 가깝지 크로스로 가는 게 더 가깝지는 않잖아요. 울산은 훨씬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스케줄링에 대한 세밀한 검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최준용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일단 찬성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이 선수의 말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 네. 일단은 실제로 경기 수가 많긴 합니다. 네. NBA가 이제 84경기, B리그가 한 60경기 정도 되는데 네. 경기 수가 많고 NBA는 이제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 경기라고 B리그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정규리그를 운영을 네. 하기 때문에 KBL 또 기간이 짧은 것도 네. 맞는 거죠. 그리고 KBL이 사실은 이제 뭐 종종 이슈가 되긴 하지만 휴식일에 훈련량이 많아서 이 외국 선수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저희가 네.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NBA랑 비교했을 때 뭐 이제 KBL이 뭐 에이스급 예를 들어서 최준용이 이제 어제 같은 건 실제로 쉬긴 했지만 이건 이유가 부상이었고 최근에 뭐 4일간 3경기 하는데 첫 2경기를 뛰어서 체력적인 과부하가 좀 있겠다. 그럼 오늘 경기는 빼자.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뺀다든지 김선영과 최준용을 동시 결정시켜서 그 경기를 약간 이제 그냥 건너뛴다든지 이런 식의 매니지먼트도 없는 리그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뛰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 스케줄 네. 이제 수요일 비우는 식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슈퍼리그 상황이 바뀌면서 단기간 컵대회로 바뀌면서 스케줄이 또 꼬였고 이번 시즌에 네. 여기에 이제 피바 휴식기까지 한 몇 년 전과 다르게 있으니까 더 이제 압축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단기적인 성격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EASL 이 부분의 스케줄이 추가가 된다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효율적인 어떤 부분을 마련하는 거는 맞아요. 맞고 근데 지금은 올 시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스케줄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단점을 이렇게 보면 그럼 정말 지옥인가 이렇게 봤을 때
또 NBA와 비교를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NBA랑 이제 봤을 때 NBA가 173일 동안 시즌을 네. 치르는데 82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2.1일 정도고요. 네. KBL이 165일 동안 54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당 3.0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 경기당 텀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NBA가 사실은 이제 한 8월쯤에 항상 차기 시즌 스케줄 공식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사무국 차원에서 이번 시즌에 백투백 일정은 어느 정도고 팀당 7일간 5경기 치는 어느 정도 이거 공식적으로 자료를 발표를 해요. 그걸 이제 이번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NBA 팀들은 한 시즌에 백투백 일정을 12번에서 15번 정도. 격차가 조금 팀별로 격차가 좀 있지만은 7일간 5경기도 한 한두 번 정도씩은. 그러니까 우리는 10일간 5경기에도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NBA는 7일간 5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경기를 치를 때 그 경기 전에 휴식일이 어느 정도냐 이걸 봤을 때 팀별로 제가 다 하나 좀 봤어요. NBA 30개 구단에. 근데 보통 한 49경기에서 56경기 정도를 하루 휴식하고 치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즌에 한 거의 한 50% 넘죠. 한 60% 정도를 하루만 쉬고 경기를 계속 치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사실 NBA랑 비교하면 훨씬 빡빡한 일정이고 또 NBA는 넓잖아요. 북미가 그렇죠. 엄청 넓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그 이번 시즌에 NBA가 팀별로 평균 이동 거리가 65,983km. 이거 사실 저는 이 남한에 살아서 그런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리가 이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NBA가 환경이 훨씬 좋고 선수 관리나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이제 훨씬 퀄리티가 좋지만은 이 이동 거리 피로도 차이가 나서 이게 과연 이제 또 최준영 발언에 또 허점도 있다. 예,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어떤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비리가와 비교를 할 건가? 우리는 NBA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럼 NBA는 천문학적인 어떤 연봉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건 또 선수의 가치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뭐 들어서 이제 NBA는 그럴만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만 가지고 놓고 보면 KBL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BA는 지금 이동거리도 넓은데 48분을 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핵심 주전들은 기본적으로 35분 안팎을 띄워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B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뭐 40분씩 뛰는 선수들은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보통 보면 30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뛰는데 한 30한 4, 5분 뛰면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출전 시간 자체도 보면 NBA와 비교를 했을 때 KBL이 많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근데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거는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최준영 선수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데이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약속한 게 있는데 안 네, 지켰죠. 안 지켰죠. 네. 그리고 공개석상에다 뭐라 그랬냐면 자율성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키고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건 또 굉장히 좀 즉흥적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주정 선수가 시즌 전에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전체 감독이 굉장히 골아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컵 대회도 뛰고 시즌 초반에 나오지 못하다가 중반부터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백투백 경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하루 쉬고 하는 퐁당퐁당 일정이 걸릴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휴식을 갖다 취했고 이번에도 취했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체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공개석상에서 그래요. 최준영 선수 보고 저 대화가 안 되는 선수다. 또라이 기질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한 어떤 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맞지 않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파급력이 어느 정도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러면 만약 54경기를 안 하고 그러면 45경기를 해요. 축소를 해요. 그럼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스폰서 줄어들 텐데. 그렇죠. 네. 그럼 연봉도 깎아야 되고 셀러리캡도 조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후배들한테도 팀 동료나 후배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영향이 가죠. 네. 네. 이제 그런 부작용까지 생각을 했냐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뭐랄까 경솔한 발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어떤 리그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몸으로 겪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죠. 직접 일을 하는 환경이 있으니까. 아, 무슨 노동자예요? 예. 그도 그렇게 많은 돈 받고 가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 아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몸을 담고 본인이 이제 그걸 프로죠, 프로. 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과정이 저는 좀 더 말끔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내 발언이 미칠 진짜 말씀하신 파급력을 저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나는 이 MVP급 레벨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도 하고, 근데 이 선수가 재작년에 한번 사고를 쳤죠. 그래서 팀이 망가졌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툭툭 던져요. 그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가볍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좋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최준용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좀 됐고 뭐 저희 네. 댓글에도 달렸지만 이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 자 그럼 KBL이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뭔가 변화를 그러면 줄 것인가? 잠깐만요. 그럼 네. SK급 소속팀이 불이익받 아니 아니 이런 얘기를 개인이 한다고? 아 물론 할 수 있죠. 막 어빙이나 이런 친구들 다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엄청 되잖아요. 그렇죠. 뭐 출전 연기까지 받고 막 이러는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최준용 이게 선수. 지금 너무 위험해요. 이게 좀 이제 좀 화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수 간 리그 운영 방식이나 어떤 이제 연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면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전혀 뜬금도 없고 맥락도 안 맞잖아요. 굉장히 즉흥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올스타전 때도 사실 좀 이제 한 선수의 어떤 발언이 또 이제 이슈가 되게 현장에서 많이 된 게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재정위원회 얘기도 막 현장에서 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솔직히 느끼기로는 지금 각 구단의 선수 중에 이제 KBL에 대해서 연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선수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네. 선수끼리 좀 이제 마음도 좀 모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고 근거 없이, 그러니까 물론 나름의 근거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이제 근거를 가지고 기존에 마련된 질서랄까요? 규칙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하면 선수들을 만드세요 그냥. 그렇죠.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거나 지지를 해줄 테니까 선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식적인 창구에서 정말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바른 건가, 아니,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생각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말도 안 맞고 저는 보면서 왜 자기가 그럼 다쳤다고 지금 다쳤다고. 지금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경기못 나가서 속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없어 사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렇습니다. 진짜 이 파급님 말씀하신 대로 이 셀러리 캡 제도와 리그 전체 수익 감소, KBL이 왜 54경기 체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건 팬분들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40단계 줄여가지고 그러면 연봉 6분의 1로 깎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건 생각해 보셨냐고.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 과연 또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좀 계속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농구 인기 떨어져서 지금 선수들 몸값이 높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SK, LG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상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최근에 한 2-3주 정도 지적을 했던 이 심판진들의 어떤 경기 운영에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누적돼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많이 이제 터질 때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즌 처음 시작하면 심판진들도 뭐 이렇게 적응을 해야지. 선수들도 좀 보면서 판정 기준이 어떤가 좀 봐야지. 그러면서 자제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제 리그가 진행이 되면서 한 4라운드쯤 되면 이제 또 저래?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살짝 문제가 좀 있었어요. SK와 LG의 경기였는데 이 최준용 선수 빠진 경기입니다. 그 12일 경기. 이날 이제 LG가 많이 앞섰죠. 뭐 힘이 있었었고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SK가 거기에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선영 선수의 그 바스켓 카운트 3점 플레이로 이제
열광의 도가니가 돼요. 음. 열광의 도가니 돼요. 잠실이 열광의 도가니 되는데 거기에서 마레이 선수가 레이업 슛을 하는 과정에서 최원혁이 팔을 이렇게 쳐요. 그렇죠. 근데 전시현 감독이 거기서 이제 푸쩍푸쩍 뛰어요. 음. 제가 볼 때는 파울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 측 주장은 그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마레이가 살짝 험불을 하는 상태에서 최원혁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거 파울을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 그래도 파울을 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전시현 감독이 푸쩍푸쩍 뛰는데 뭐 테크라인 그 어디죠? 거기에 본부서. 네. 그 넘어가면 안 돼. 테크니컬 존. 네네네. 그렇죠. 그 존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옆에서 그냥 펄쩍펄쩍 이렇게 뛰는데 통상적인 항인데 거기서 테크니컬 파울을 줍니다. 이전에 경고가 있어 죽는데 거기서 흐름이 확 식어버려요 다. 그렇죠. 그리고 이관희 선수가 자유투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마레이 선수가 그 파울에 의한 자유투 2개 중에 하나를 넣어서 점수 차가 좀 벌어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가 많이 도망을 못 가요. 뭐 SK가 따라가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흐름이 확 끊어져 버렸어요. 즉 이제 그 테크니컬 파울 하나를 과연 이거를 꼭 불었어야 됐나? 그냥 놔뒀으면 좀 더 흥미진진한 어떤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거를 말씀을 갖다 드리냐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스공사 SK의 3차전장 혈투 그때도 판정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요동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명승부가 될 수 있었는데 이 판정 문제 때문에 오히려 팬들이 끊고 가는. 지금 이날도 뭐 그거보단 약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심판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 파울 경고 부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또 그러면 이때까지 저렇게 항의를 하면은 벤치에서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 경고를 줬으니까 원칙을 따르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 내내 테크니컬 파울 이제 관련된 장면들이나 혹은 그게 안 불릴만한 안 불리는 장면들 봤을 때 솔직히 그 기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테크니컬 파울 부과에 대한 심판진들의 기준도 시즌 초반과 또 다른 것 같고 그분에 저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희철 감독님은 나중에 항의를 할 때는 이거 테크니컬 파울이 왜 주냐 약간 여기에 대해서 또 거칠게 항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여기 이게 왔다 갔다 뭐 분위기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 운영의 묘도적과 못 잡고 이제 뭐 기준도 없는 약간 그런 이제 콜이 아니었나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네요. 이게 참 계속적으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뭔가 묘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주간 성적 3승입니다. 자, 지금 이제 27승 14패 2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2위예요. 저희가 우리 큰일 났어요. 네. 저희가 그 주중에 대구에서 만났을 때도 이제 저한테 그러지 않아요? 동아는 우리 큰일 났어. LG 너무 잘해. 네네네. 네, 왜냐면 저희가 LG가 조금 순위가 내려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사실 LG. 네, LG가 옳았어요. LG 팬분들이 옳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고맙다고 하셨는데. 고맙다고 하셨어. 네. 정확하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성적 이어진다면 LG가 6강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아예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LG가 뭐 김준일이 돌아와서 강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뭐 좀 좋아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거는 코칭 스태프의 몫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많다. 예.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꾸냐.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진이 크게 바뀐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자 보시죠. 뭐 구탕이 왔다고는 하지만 구탕이 뭐 경기를 지배하는 건 아니고 자 김준일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김준일 어쨌든 세컨 유닛 쓰고 있고 커닝햄이 뭐 안정감 있게 하죠. 근데 윤원상이나 정인덕 이런 자원들은 사실 원래도 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관이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LG가 너무 꼬꼬마 가드 이렇게 얘기했지만 LG 3 가드도 써가면서 그리고 임동섭이 와서 또 살아났어요. 또 한 경기 또 살아났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LG 같은 경우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코칭 스태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경기를 보면 주간 성적이 지금 3승이거든요. 그 가스공사전, 삼성, SK. 이게 삼성은 지금 좀 약하니까 많이 이길 수 있다고 쳐도 그리고 SK전은 최준영 선수 공백이 있었는데 접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고 근데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구에 있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가스공사도 그날 잘했어요. 전반에 되게 그쵸. 효율성 있는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LG가 끝끝내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저는 처음부터
와 LG가 만만치 않네. 야 저거 한번 승부처에서 뒤집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야 이제 힘이 완전히 생겼다 이 팀이 단순한 어떤 그 반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봤을 때 이제 그 힘이라는 경우는 이 시스템의 네.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LG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네. 기반으로 벤치 유닛과 이제 주전 유닛을 섞어 쓰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어떤 이제 라인업을 꾸려가면서 경쟁력 유지하고 여기 이제 아셈 마레이라는 이 외국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커닝햄 김준일 구조의 어떤 이제 메리트도 활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라인업이 높은 팀들과 매치업이 됐을 때는 이제 마레이와 김준일 같이 쓰는 트윈 타워 어떤 라인업도 일시적으로 활용해가면서 그 메리트들을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코치 스태프의 어떤 이제 이런 전략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꼼꼼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어떤 비시즌 활용법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극대화시키면서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LG 농구를 지난 시즌까지 보면서 아 이 팀은 좀 단순하다. 이제도 이관희가 있고 마레이가 있고 근데 이것만 막으면 사실 나머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실제 그런 이제 경기력을 보였고 근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마레이가 더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레이가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닌가. 마레이가 끌어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하드캐리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마레이가 그 하드캐리 하면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틀 이런 부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좀 약점이 됐던 이제 좀 아킬레스건도 최소화하고 있어요. 특히 포워드 라인이 이 슈터진이 확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정인덕 선수를 이군에서 네. 쓰면서 쏠쏠하게 쓰고 있고 그렇죠. 가스공사전에서는 승부처 3점 슛을 3방이나 박으면서 뭐 승리에 이제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이었고 근데 임동석 선수는 또 뭐 SK전 엄청 잘했었고 지난 친정 시즌, 삼성팀 삼성전에서 삼성전에서 또 터졌고 네. 이관희 선수 또 SK전에서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은 야 플레이오프 직행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팀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상대가 어떤 약점을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챔프전 가나? 예, 물론 이제 지금 경쟁팀들도 만만치 않지만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G는 어떤 팀은 상대로 그 힘이 생겨서 약팀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고 강팀과 경쟁을 했을 때 상위권 팀과 경쟁을 했을 때 지지 않을 수 있는 내구성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또 이제 이 정인덕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관희 선수가 이제 롤렉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상현 감독과의 갈등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좀 생산적으로 풀었죠. 그렇죠. 김준일 선수가 또 세컨 유닛에서 사실 내년 FA인데 세컨 유닛에서 출전 시간이 이제 제한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 답답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퍼스트 유닛을 약간 일침을 놓으면서 또 생산적으로 풀었죠. 이번에는 이제 정인덕 선수 이 선수가 사실 네. 2016년도 2라운드에 LG 들어와가지고 농 가기 싫어 그러면서 나왔던 선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은퇴를 했고 군대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제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나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농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욕심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 입단 테스트를 받고 이제 지난 시즌부터 다시 LG에 입단한 예, 그런 케이스죠. 예. 그래서 제 LG의 예. 그분 누구죠? 그 삼장법사님 그 박동영 박도경 차장님. 박도경 차장님이 그랬는데 조상현 감독이 처음에는 정인덕이 누구야? 그래서 이름도 몰랐대요. 근데 비시즌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근성이 딱 생겼다. 근데 정인덕 선수도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야 농구장 막등 나니까 야 너무 힘들더라. 야 세상 냉정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팀의 응집력을 딱 잡아주면서 어떤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세일즈가 올 시즌에 완전 히트 상품이에요. 히트다 히트. 헤이트다 헤이트. 예. 근데 이제 조상현 감독님 저는 참 대단한 게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D리그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D리그가 그 이제 LG가 예전에 숙소를 뒀던 이천에서 챔피언스 파크에서 열리는데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조상현 감독님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거기서 LG 선수들 경기 다 직접 보세요. 현장에서. 네, 네. 그 위에 관중석 이제 다른 일반 팬들과 섞여서 같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랄까 선수를 발굴하고 재능을 다 체크하고 꼼꼼히 체크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정규리그 경기도 많잖아요. 정규리그 경기도 많고 1군 어떤 선수들 어떤 상태 이런 거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2군에 잠깐 뭐 구탕 같은 경우도 D리그에서 뛰게 하면서 구탕의 어떤 경기력 개선되는 거 이런 거 다 꼼꼼히 체크하시면 나중에 결국 잘 쓰고 계시죠. 네, 지금 잘 쓰고 계시죠. 그리고 한상혁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이제 로테이션 배제됐지만 다시 선수 체크하고 계시고 이승우도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선수단 전체를 1, 2군 가리지 않고 아우르면서 체크를 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 준비성이 대단하시다 진짜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젊은 사령탑들을 이렇게 보면 뭐 올 시즌에 이제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는 사령탑이지 뭐 전희철 감독이나 조상현 감독이나 조동현 감독도 나름 이제 좋게 받고 있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 엄청나게 하시죠. 네, 네.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이 됐고 이 부분이 기본이 됐을 때 팀에 가지고 있는 전력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네. 저는 그런 꼼꼼한 감독님들이 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스포트라이팅을 받는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진짜로. 그 네. 유작 감독이 있을 때 네. 유작 감독 굉장히 꼼꼼한 감독이었고요. 주일승 감독도 굉장히 꼼꼼한 감독이었고 지금 전찬희 감독도 굉장히 꼼꼼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맥상통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성적 1패고요. 현재 이제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은 좀 물론 뭐 9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는 굉장히 어려운 좀 부진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이 뭐 순위가 11승 28패 10위인데 이 부분은 100번 양보해서 괜찮아요. 뭐 프로가 이제 성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뭐 부상 이슈도 있고 객관적 전력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 또 돌풍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다음 시즌이 문제잖아요. 이제 6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물 건너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분마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코어가 부족하다. 일단 골밑 코어 이원석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국인 1옵션이 계속 다치면서 그렇죠. 뭔가 뼈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 키우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코어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 선수들 껴왔을 때 분명히 그 선수들의 어떤 진가가 나타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연관들의 성장이 좀 더딘 상황에서 사실은 이 베테랑들,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끌고 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게 어쨌든 저희 시즌 전에도 이정현, 김시래 이 백코드 씨는 공격은 문제 없다는데 사실은 공격에서도 이제 어쨌든 야투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수비는 예상한 대로 불안정성이 큰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현, 김시래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삼성이 좋은 거는 뭐냐면 2대 공격은 확실히 활발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짜임새가 있어 보여요. 근데 슈팅의 어떤 효율이 이 두 선수의 어떤 개개인의 효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과연 회복이 될까? 다음 시즌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라는 부분하고 근데 이제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수비에서 문제가 어떤 수비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트랜지션 속공률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시즌 초반 굉장히 좋았던 모습에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면서 뭔가 승부처를 저득점 식으로 가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그 진흙탕 싸움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승리를 하면 이제 연꽃이 이렇게 탁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진흙탕을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테랑 콤비가 뭔가 지금보다 사실 좀 잘해줬어야 되고 사실
뭐 물론 부상 이슈도 너무 많았고 삼성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야 사실 다른 롤 플레이어들이 약점들을 커버를 해주면서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외국 선수진도 지금 이제 1인 체제로 앤서니 모스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나름의 이제 어떤 뭐랄까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어떤 마진 형성 이런 것과는 또 이제 또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스몰 라인업도 써요. 뭐 쓰리가드도 쓰고 하는데 이 스몰 라인업의 핵심은 이 매력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모션 오펜스, 트랜지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밀한 어떤 그 셋 오펜스 또 활동력의 극대화, 수비 압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없어요 지금. 예. 없기 때문에 삼성은 고민을 좀 많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원석이 좀 돌아오고 그래서 수비 뼈대를 갖다 좀 먼저 세운 상태에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김진영이나 차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삼성 좋았는데. 초반에 그 경기 내용이나 그 되게 전투적이면서 진짜 말씀하신 진흙탕 농구 이게 네. 진짜 매력적이에요. 저도 진짜 점수차가 크지 않은 농구를 했었는데 음. 아쉽습니다.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강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면 현 주간 성적 1승 2패고요. 현재 18승 23패 기록하면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고 경기력이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로드 존스 딜레마가 좀 있는데요. 음. 이게 이제 공격에서는 스펠맨하고 비슷한 어떤 딜레마가 있고 이제 외곽 공격을 좀 선호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리드 앤 리액트는 스펠맨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뭐 2대2 공격 날카로운 2대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는 스펠맨이 골밑 수비를 잘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GC가 지금 1위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수비 때문에 사실 스펠맨의 공격 기복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골 밑에 있을 때 이 선수가 골 밑에 있고 하윤기가 있다? 이러면 KT의 골 밑은 난공불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되게 뭔가 묘하게 소프트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많이 소프트해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뭐 팀 디펜스 이행 안 하냐, 게으르냐, 농구 IQ 떨어져.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시키는 거 하고 KT에서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데 순간순간 그 소프트한 모습이 나오면서 해치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갑자기 돌아오는 거 늦어버리고 그렇죠. 안 된다든지 골 밑에서 몸싸움이 되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냥 맞아요. 공간을 줘버린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KT 수비가 그냥 훅훅훅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용기와 제로드 존스의 어떤 지금 수비 합이 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KT가 지금 중앙선수 1승 2패 좋은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실속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몸빵 포스트 몸빵을 제대로 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영기는 세로 수비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그 몸을 치대는 이제 포스트 수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거고 제로드 존스가 그거를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그 몸빵을 해줬을 때 거기서 슛이 들어가면 하영기가 헬프 타이밍은 제대로 와서 블럭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좀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비에 좀 문제점이 있고 근데 공격에서 그러면 좀 더 뭘까 극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지금 보면 KGC전에 23득점을 했어요. 좋았어요. KT 캐롯전. 캐럿전. 캐럿전이죠. 예, 저희 자막이 좀 잘못됐는데 캐럿전 9득점을 했는데 3점 슛 6개 시도해서 한 개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즉 이제 절대적인 득점 스코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KCC전에서 더블을 했는데 3점슛 10개 시도해서 한 개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KCC가 기본적으로 좀 지금 약해진 부분이 있고 양홍석 하윤기가 이 선수 때문에 골 밑에서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부분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어요. 근데 이 선수도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약해요. 지금 공수에서 모두. 그러니까 저는 제로 존스 처음 왔을 때 KT 존스의 플레이를 보고 KT를 봤을 때 존스가 저렇게 외곽 슈팅력이 있는데 별로 욕심을 안 부리는구나. 저거 좋다. 양홍석 하윤기도 살아나고 그렇죠. 되게 밸런스도 맞고 약간 팀 플레이도 안 해치고 저런 거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지나치면 또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성향이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보면은 공격에 대한 득점에 대한 욕심이 일단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는 이런 외국선수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뭔가 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코너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스팟업으로 받아먹으려는 그렇죠.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외국 선수 경쟁력에서 밀려버려요. 맞아. 너무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별로 뭐 하기 싫어하는 듯. 자기가 에이스 나는 에이스 안 해. 난 롤맨 할 거야. 이런 느낌. 맞아요. 예. 약간 솔직히 유로리그나 이런 네. 데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외국 선수가 약간 하나의 이 파트가 되니까. 근데 사실 KBL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좀 이타적이어도 어느 정도 에이스에 가까운 1, 2옵션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네. 이게 하윤기 양홍석은 펄펄 나는데 뭔가 KT의 오펜스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그렇죠. 않은 되게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팀 전체적인 어떤 그 전력이 세긴 한데 애매한데 뭐 이런 느낌. 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저러지? 약간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6강 경쟁에서 확 이기고 치고 나려면 존스가 물론 이제 이타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한 번씩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면서 양홍석, 하윤기 국내 선수 자원이 가질 수 있는 공격의 한계를 좀 커버해주고 왜냐면 또 KT가 사실 허언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렇죠. 허언도 없는 상태라서 더 존스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8승 23패 6위인데 이 팀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고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세밀한 약점들 참 신기한 약점입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제로드 존스의 어떤 그 공격력 두 번째는 아직 수비에서 해치를 과도하게 나오면서 백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만약에 고치면 KT는 싹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6강 뭐 젖잘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해치 보면 약간 딜레마 같은 게 지금 사실 성철 감독님의 지론이 강한 압박이거든요. 무조건 네. 2대2 수비할 때 해치 멀리 나가서 3점 라인 한 1m 앞까지 순간 트랩 압박 그리고 돌아가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국내 선수들도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상대를 그냥 계속 압박하는 수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어떤 1옵션 외국 선수 존스가 이런 진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속 이 약점이 계속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성철 감독님이 추구하는 이 수비 전술 그냥 계속 무너지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존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성철 감독님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존스의 압박 강도를 좀 낮춘다든지 존스가 뛸 때 뭔가 변화를 약간씩 줘야지. 그렇죠. 이거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존스 약점만 부각되면서 수비 허점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T가 좀 경쟁에 있는 거 뭐냐면 양홍석, 하윤기, 뭐 김동국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좋은 이제 윙맨 장, 그러니까 스피드와 높이를 지닌 선수들이 있고 경험이 좋은 선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한희연, 최성모가 굉장히 쏠쏠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를 연결하는 연골 같은 느낌. 네. 이제 예전에 NBA 앤드류 바이너 선수가 한 가드에게 굉장히 심한 파울을 하고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하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짜증났다. 그 호세 바레아라고 이제 그 선수한테 바레아. 저는 한희연 최성모의 빨빨이들. KT의 빨빨이들 좋은 의미로 그렇죠. 예,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수비하고 이게 사실은 감독님들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KT의 투발. 네, 투빨이들. 네.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최성모 선수는 사실 상무 가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면이 있었고 네. 한희연 선수는 이제 성실 감독님이 어떤 그런 형태로 좀 잘 이제 바꿔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양홍석, 하윤기 뭐 이제 이 구조에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수비 활동력의 약점 이런 것들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은 이제 KT가 빅 라인업 체제예요. 보면 정성호를 제외하고는 다 커요. 네. 그런 상태에서 빅 라인업의 문제점은 뭐 어떤 부분이면 활동력 부족, 그다음에 트랜지션의 어떤 부족,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외곽에서의 어떤 수비 요런 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점슛이 좋은 팀들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한의원이나 최성모가 지금 잘 배워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빅 라인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KT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